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이 됐는데 과연 농지은행관리원이 하는 일들, 도시농부를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한번 의견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걱정이 돼서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들이 조금 공격적이잖아요. 제가 면사무소에도 전화해보고요. 어떻게 돌아가나 여러 군데 전화해보는데요. 아직까지 농지대장으로 변경되는 거에 대해서 시구 운명까지 잘 전달이 되지 않았고요. 불법 임대차에 관한 것도 정확하게 지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질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들이 질문이 오는 것들 중에 현실 상황과 농지법이 충돌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3월 20일까지 답변을 주기로 했는데요. 정확한 답변이 나오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임대차에 대해서 농지법을 좀 어겨온 게 사실이기 때문에 갑자기 한순간에 법대로 하자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악법도 법이잖아요. 옛날 법이긴 하지만 우리가 법을 알고 이 법의 내용대로 농지법을 준수하면서도 도시농부를 잘할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그런 방향 쪽으로 나가자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뭔가 지금 시대에 안 맞는 법들은 우리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자. 이 두 가지 내용이거든요.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됐는데 과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도시농부를 하는 분들에게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2월 18일입니다. 농지상지조사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농지관리 행정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도록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농지가 필요한 사람들이 보다 쉽게 농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 두 가지가 주 내용인데요.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 이게 좀 부담이 되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주된 일들이 뭐냐면요. 전분 인력은 87명인데 본사 30명, 지역분배 57명, 지역분배 1명씩 배당이 된 거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담 조직이 하는 일은 뭐냐면, 첫 번째, 농지 정보 수집 분석 시스템을 구축하고 농지 종합 정보를 제공하겠다. 2번, 농지 상지 조사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농지 관리 강화하겠다. 3번은 지자체 교육 컨설팅, 4번은 창업농, 은퇴농까지 생애주기별 농지은행 사업을 역할을 강화하겠다. 복지적인 측면이죠. 여기서 저희들이 눈여겨봐야 할 것은 2번이죠. 농지 상시조사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농지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보겠습니다. 농지 취득 소유 실태 조사를 하겠다는 겁니다. 관외 거주자, 농업법인, 상속 농지, 실험 실습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하고 있나 실태 조사를 하고 이 내용을 지자체에 제공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부재지주라고 얘기했던 관외 거주자죠. 투기성으로 볼만한 게 여기에 안 살면서 땅을 샀으니까 이분들은 관리하겠다. 이 내용이고요. 농업법인이 농지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농업법인이 농사를 하지 않고 개발해서 판매할 목적으로 설립한 경우에는 면밀하게 관찰하겠다. 이런 내용이죠. 개인으로 이렇게 소유권 이전을 하는 분들을 보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이 좀 타켓이 되겠다. 볼 수 있고요. 상속 농지도 대부분 이제 관외 거주자가 많기 때문에 관외 거주자의 일환으로 볼 수 있죠. 상속 농지는 어차피 농사 안 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농지를 어떻게 경영하는지 관리를 하겠다. 이 세 가지가 도시 농부로서 농지를 약간 투자하시는 분들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관외 거주자 보겠습니다. 전국의 농지 취득 소유 현황 및 경영 형태를 정기적으로 조사 분석하고 관외 거주자 농지 취득 급증 지역, 다수 지역, 농지 취득자 등을 중점 분석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병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촌 작용하지 않는 분들, 이런 분들은 주기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투기 지역이 관외 거주자들이 많이 몰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역은 특별히도 조사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촌 작용하지 않고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농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농지 투자 패러다임은 제촌 작용으로 좀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거기서 투자성이 있는 것들을 찾아서 투기로 오인하지 않고 행복한 농부로서 도시생활과 농촌생활을 같이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우리가 눈을 돌려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농업법인은 뭐 말해야 잔소리죠. 농업법인이 전혀 토지 매매를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필요해서 매매를 할 수는 있죠. 하지만 큰 땅을 사가지고 분양하는 일은 절대 하지 못하니까요. 농업법인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속 농지는 1만 제곱미터까지는 소유가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1만 제곱미터 이상 되는 거는 무조건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1천 제곱미터 내외도 농어촌공사에 임대 위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
개인 간 임대차도 가능하고 농어촌 공사의 임대 위탁도 가능하니까요. 상속받으신 분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이 출범을 했는데요. 지역마다 한 명이 좀 추가가 된 거죠.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농지 투자가 좋은데 투기성으로 보면 안 된다. 이왕이면 주소를 옮길 수 있는 분은 주소를 옮기는 게 제일 좋겠죠. 제촌의 여건을 맞추면 좋겠고요. 제촌을 하지 못하는 분들은 농지 관리를 잘해야 된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걱정해서 전화가 많이 오는데요. 농지는 일단 누군가가 경작을 하고 있다면 경작하고 있는데 불법인 거를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농지가 거의 600만 필지가 달하는데 이 하나하나 조사하는데 너무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제까지 농사를 잘 지어온 분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단지 부재지주 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고요. 시범 케이스가 되지 않도록 농지 관리를 잘 하시라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지은행관리원 출범으로 조심해야 될 부분 말씀드렸는데요. 농지 투자 패러다임이 좀 많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농지를 살 때 제촌 작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도 사고요. 만약에 먼 거리에 어떤 호재가 있는 곳에 투자할 때도 농업 경영을 어떻게 할지 분명한 안을 세운 이후에 투자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